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 반응식을 이제 볼 수 있게 될 텐데, 그 반응식은 항상 왼쪽에다 반응물을 써주고 오른쪽에 생성물, 그리고 가운데 이처럼 화살표를 나타냅니다. 이 화살표 요 끝부분, 요게 바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진행함,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표시예요. 만약에 반응물로서 생성물로 진행하는 이 반응을 정반응, 이제 통상 우리 그렇게 부르는데요. 정반응. 화살표를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 화살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진행한다. 반응이.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 역반응이라 그래요. 자, 따라서 정반응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역반응은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이렇게 진행되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기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Na, 나트륨이죠. 나트륨이 염소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 NaCl, 소금이 생기죠. 자, 이럴 때 이 NA라든가 아니면 Cl2라든가 NaCl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의 앞에 계수가 이제 얼마씩 붙게 될 겁니다. 계수가 1, 뭐 그럴 때는 그 값은 쓰지 않아요. 그러나 계수가 2, 3, 뭐 이렇게 될 때는 앞에다 이제 그걸 써주죠. 이 계수를 맞추게 되는데, 이 계수를 맞추게 될 때는, 왼쪽과 오른쪽에 이 원소, 원자 개수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나트륨 왼쪽에 1개, 오른쪽에 1개, 됐죠? 근데 염소가 왼쪽에 2개인데, 오른쪽에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렇다면은, 염소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요 앞에다 2자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염소 2개, 왼쪽에 염소 2개 해결됐고, 오른쪽에 나트륨 2개니까 왼쪽에 나트륨이 2개가 돼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계수 이렇게 부르죠. 이게 계수, 반응 계수 또는 계수, 뭐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응 계수를 써서 완성한 이런 반응식이 이제 화학 반응식이다, 그런 얘기죠. 연습을 조금 더 해볼까요? 수소가 산소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물이 돼요. H2O, 물은 H2O 이렇게 쓰죠. 자, 이랬을 때 계수를 한번 완성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제 수소와 산소 두 가지 원소 중에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볼 겁니다. 뭐 결과는 똑같으니까 상관없어요. 오른쪽에 보니까 산소가 1개네요. 왼쪽에 산소가 2개니까 오른쪽에 산소를 2개로 하기 위해서 앞에 H2O 앞에 2 써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산소가 2개, 뭐 그런 뜻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소가 H2O이기 때문에 H2O 하나당 수소가 2개, 근데 앞에 2가 있으니까 수소가 4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4개가 되려면 EH2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표시하는 거를 이제 또 익혀둬야 되겠습니다. 고체는 괄호 속에 S 이렇게 써요. S는 영어로 solid, 여기서 온 거죠. solid. 액체는 괄호 속에 이렇게 L 이렇게 써요. L은 liquid. liquid가 액체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기체는 G는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gas. 그 다음에 수용액은 AQ 이렇게 쓰는데, AQ는 원래 이제 라틴어에서 비롯된 거라 아쿠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이제 aqueous solution, 그래서 AQ 이렇게 나타냅니다. 상태를 표시해서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물 만드는 이 과정을 한번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쓰면 되죠. 수소, 대부분의 조건에서 수소는 기체죠. 산소, 기체, 괄호 속에다 기체 이렇게 써주고, H2O는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만약에 물, 액체가 된다 그러면 괄호 속에 이렇게 L 이렇게 써주면 되고, 수증기다 그러면 G 써주면 되겠죠. 자, 나트륨과 염소의 반응 요 경우도 한번 써볼까요? 나트륨은 금속 고체죠. 그러니까 S 이렇게 써주고, Cl2 염소는 기체입니다. G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NaCl 이 녀석 고체죠. 소금. 그래서 S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CH4 메테인이죠. 흔히 메탄가스 그러죠. 요즘은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 화학 용어로는 메테인, METHANE 이렇게 해서 이걸 메테인 그렇게 읽습니다. 자, 이걸 태웁니다. 태운다는 얘기는 산소하고 반응시킨다 뭐 이런 뜻이죠. 그 결과 뭐가 생기나요? CO2가 생기죠. 이산화탄소, 요거 기체죠. 괄호 속에 G 이렇게 써주고, 자, 만일에 H2O도 생길 텐데 이 H2O가 물이라면 L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계수를 맞춰보는 거예요. 계수 맞춰볼까요? 탄소가 여기 하나니까 여기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수소가 좌변에 4개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자, 이러고 나서 산소가 여기 2개, 이렇게 또 2개죠. 그러니까 4개죠. 그럼 4개가 되려면 여기다 2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화학 반응식을 무난하게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관심은 또 어디 있냐면 화학양론. 화학 반응식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 얘기죠. 그 얘기는 우선 반응 계수 B는 반응 몰수 B와 같다 이 얘기인데 무슨 뜻인지 연습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 기체하고 수소 기체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암모니아 기체가 생깁니다. NH3 기체. 자, 이랬을 때의 계수를 완성해 보면은 여기가 3 들어가고 여기가 2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계수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계수 B가 1대 3대 2 계수 B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반응 계수 B 1대 3대 2는 반응 몰수 B, 즉 N2 질소 분자 1몰이 수소 분자 3몰과 반응하면 암모니아 분자 2몰이 생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1대 3대 2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응 계수비는 반응 몰수비와 같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체라고 한다면 기체의 경우에는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은 언제 성립하냐 하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뭐에 비례해요? 분자수에 비례해요. 이 분자수를 우리는 그렇다고 분자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자 몰수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 이겁니다. 분자 몰수. 자, 그렇다면은 아보가드로 법칙은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분자수, 즉 분자 몰수에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보가드로 법칙 얘기 조금 더. 만약에 1리터에 O2가 N개 이만큼 들어있다. 그러면 똑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2리터면 2N개, 3리터면 3N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비례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O2라고 했지만 O2가 아니라 H2 이래도 요 관계는 그대로 성립하고요. 즉 1리터의 O2가 N개면은 2리터의 H2는 2N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자가 무슨 기체이든 관계없다는 거죠. 기체 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질소도 3N개, 3리터에 3N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반응 계수비는 뭐하고 같아요? 반응 기체의 몰수 비와 같고 반응 기체의 부피비와 같다. 왜? 기체의 분자수 몰수와 부피비는 서로 비례관계, 몰수와 부피는 비례관계.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 아닙니까? 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질소 기체하고 수소 기체가 반응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가 생긴다. 이 경우 이 전부 다 기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담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만약에 질소 1리터하고 수소 3리터를 넣고 반응시키잖아요. 그럼 처음엔 여기 0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녀석이 반응을 합니다. 1리터가 모두 반응해서 없어질 때 3리터가 모두 반응해서 없어지고 요거는 2리터가 생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결과 0, 0, 2 이런 게 만족하네요. 그러면 반응 계수비가 반응 부피비, 기체 부피비, 반응 몰수비와 같다는 얘기는 바로 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반응한 게 바로 요 부분 아니에요.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것은 없어졌다 생겼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건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1대 3대 2가 바로 요 얘기입니다. 1대 3대 2. 아,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연습을 해봅니다. 만약에 질소 10리터에다가 수소를 갖다가 뭐 가령 9리터를 넣었다 이런 경우 그럼 암모니아가 얼마나 생길까? 처음엔 제로였겠죠. 이게 지금 반응을 몇 대 몇으로 한다고 했어요? 1대 3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1대 3이니까 10리터가 모두 다 반응하려면 실제로 30리터가 필요한데 여기 9리터밖에 없죠. 그러면은 적은 쪽을 기준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자, 따라서 9리터가 모두 반응해서 없어질 때 그때의 질소는 얼마가 반응하냐? 이게 이제 수소하고 질소가 3대 1이니까 3리터가 반응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대 3대 2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긴 6리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는 질소 10리터 중에 3리터가 반응하고 7리터가 남고 수소 9리터는 모두 반응해서 하나도 안 남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6리터 최종 생성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대 3대 2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1대 3대 2는 반응하는 비율이 반응 기체의 계수비와 같구나.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과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그 화학 양론 계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학 양론 계산에서 이처럼 반응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얼마만큼 무엇이 생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자, 연습을 조금 더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하고 자, 염소 기체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염화수소 기체가 생겨요. 자, 이 상황에서 보자니까 지금 계수가 1대 2 이렇게 되네요. 계수비가. 그렇죠? 1대 1대 2. 만약에 수소 10리터를 염소 5리터하고 반응시키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 염화수소는 하나도 없죠. 지금 수소와 염소가 1대1로 반응하니까 염소 5리터가 다 반응해서 없어질 때 수소도 5리터가 반응해서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럼 1대1대 2이기 때문에 염화수소는 5리터의 2배 10리터가 생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5,
리터가 수소 남고, 왜? 수소가 너무 많으니까. 염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염화수소가 10리터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알면 우리가 반응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만큼 무엇이 생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여기까지 연습해 보기로 하죠.